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내고 나서 굉장히 많은 방송들을 하게 되고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 방송과 제 서적을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왜 100세 시대를 지켜줘야 할 당신의 면역력이 위기상황인지, 왜 위기상황에 도달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5가지 징후, 그리고 현대인의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욱더 포괄적이고 자세하면서 면역력의 A부터 Z까지 담고자 했던 내용은 책에 담겨져 있으니까 책을 또 참고하시고 애독해 주시면 이것이 또 우리 가정과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실천 방침이 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지켜줘야 돼. 나의 면역력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5가지 징후. 첫 번째는 호흡기가 먼저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장이 나타납니다. 호흡기와 장은 가장 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우리의 핵심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호흡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이전에 비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강하다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잘 하는데요. 자, 이게 잠복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정상으로 다 발현된다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한번 걸린 감기가 지독히 오래가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몸 면역력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의 문제는 뭐가 될까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픕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에서 소화 흡수, 분해 작용, 그 다음에 운동 작용, 그 다음에 염증 물질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복합적인 작용들을 하게 되고 장에 난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것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타나는 지표로서는 변의 모양이 예쁘게 황금색의 바나나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변을 보게 되면 설사나 변비로 이어지게 되고요. 저는 오히려 변비가 좀 더 우리 면역력을 해치는 데 있어 취약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변이 계속해서 오래 머물게 되면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장에는 상처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죠. 근육과 관절은 그 특성상 끊임없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근육과 관절에 문제가 있게 된다면 끊임없이 염증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혼란시키고 면역세포들을 고생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자주 뭉치고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다면 염증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들은 필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근감소증이죠. 근육의 양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면 근육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항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또 이 근육에서 우리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감소하게 되면서 면역세포의 힘 역시 그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수면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면역이 좋아지면서 가장 먼저 좋아지는 지표 중에 하나가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아프다면 우리의 면역력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면역세포들도 휴식을 취하고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이 되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있죠. 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에 걸려 있다면 이것 자체가 바로 면역력의 저하를 이야기하는 징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역세포는 혈관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있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력의 위기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 풍요의 시대인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왜 박민수 박사는 면역력의 위기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도 잘 느꼈듯이 인간의 면역력은 새로운 바이러스 앞에 굉장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인의 삶의 환경 자체가 불량한 면역력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환경을 저는 4가지로 이제 보는데요. 과잉, 중독, 결핍, 소모입니다. 너무 과잉 공급되고 과잉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됐죠. 현대 문명병이 되었습니다. 뱃살은 염증의 진원지입니다. 또 과잉되는 게 있죠. 경쟁이 심하고 굉장히 관계가 이어진 사회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넘치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 저하의 가장 큰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중독적 삶도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음식 중독, 정보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등의 쾌락 중독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크죠. 자, 자연으로부터 결핍되었습니다. 흙으로부터 멀어졌고 자연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활동도 또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자연과 가까워져야지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점점 강화되는데 그 부분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에는 또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더라도 영양소의 결핍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거죠. 자, 몸을 쓰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육의 결핍 심각하고요. 저는 이게 앞으로 큰 보건학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소모도 굉장히 크죠. 소모하는 삶입니다. 가로하는 삶입니다. 가로와 소모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공허해지는 삶에 처하게 되는 거죠. 과잉, 중독, 결핍, 소모 이 네 가지 부분이 우리가 의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수명은 늘어나지만 이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강기능 중에 하나가 면역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현대인의 삶의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입니다. 대략 50세까지는 면역력의 과다한 소비, 과잉으로 인한 자가면역적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의 면역력 질환들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약한 면역력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죠. 젊었을 때 면역력을 가다 소비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반대급부로 면역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의 가다 소비, 자가 면역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만성염증, 만성통증, 알레르기성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이고 후자로 나타나는 것들이 안과, 대상포진, 폐렴, 기력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5가지 지표를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표에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이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30대, 40대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0대가 넘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떨어졌을 때 생긴다고 생각했던 대상포진이 젊은 나이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면역력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면역이라고 하지 않고 면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면역은 가치적인 개념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면역 시스템, 면역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역력은 개인차가 있는 거죠. 행동이자 과정이자 결과이자 그래서 가치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면역력, 나쁜 면역력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은 결국 중용이 중요합니다. 과잉이 되었어도 안 되고 결핍이 되었어도 안 되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적, 생활 방식적 특징에는 과잉과 결핍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면역이 떨어진 것을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면역력은 행동이자 과정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면역력 키우는 과정은 지식, 태도, 실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면역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공부력이고 태도력이며 실천력입니다. 끊임없이 면역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면역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면역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100세 시대 동안 면역력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나온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라는 책의 의미를 되짚어 보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책에 나온 내용들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고 나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행복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